예, 4주차 과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중 하나의 주사위의 숫자가 3이 나온 것을 알았다. 이때 다른 하나도 3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네요. 우리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총 36가지의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 나왔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하나도 3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주사위가 3인 경우를 모두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3일, 32, 33, 예, 34, 35, 36, 그 다음에 13, 23. 두 번째 주사위가 3인 경우겠죠? 43, 53, 63. 33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더 쓰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총 11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게 조건이고요. 이것을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다른 하나도 3이다 라는 얘기는 모두 3인 경우이기 때문에 3, 3 요것을 의미해요. 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11가지 중에서 요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각각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등확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1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게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 나온 것을 알았을 때 다른 하나도 3일 확률 이거는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3일, 두 주사위가 모두 3일 확률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36분의 1이에요. 33, 요 경우니까 36가지 중에 하나 36분의 1인데 둘 중에 하나는 3이라고 하는 이런 사전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모두 3일 확률이 11분의 1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이 조금 변했다. 그래서 11분의 1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나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나번 문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조건 하에서 두 주사위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라 이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타내는 그 경우의 수를 쭉 나열을 해서 이거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위에 거하고 똑같죠? 11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주사위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3, 4하고 4, 3하고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21분의 2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건 A를 두 주사위의 합이 7인 사건이라고 정합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인 사건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probability A given B. B가 주어져 있을 때 A의 확률이죠. 즉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라는 조건을 알았을 때 두 주사위 합이 7인 사건 이것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이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B의 확률분의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죠. B의 확률은요. 1 빼기 B의 컴플리먼트, B의 여집합이죠. 이 확률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B의 확률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빼기 B의 컴플리먼트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의 여사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3이다 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둘 다 3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두 주사위 모두 3이 아닐 확률 요것 분의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A는 두 주사위의 합이 7이고 B는 어느 하나 주사위의 숫자가 3이고 그럼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경우는 3, 4나 4, 3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확률 분자의 확률은 36분의 2가 되겠죠. 36가지 중에 요거 두 가지니까. 그리고 분모는 1 빼기 요거예요. 두 주사위 모두 3이 아닐 확률. 두 주사위가 모두 3이 아닐 확률은 25가지가 있어요.
1부터 5까지가 나타나고 1부터 5까지 나타나고 5가지 총 25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6분의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면 11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인 것을 알았다. 이 조건을요. 숫자 3이 나온 이 주사위를 고정시켜 버리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위가 A, B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A라는 주사위가 3인 것을 알았다. 만약에 조건이 그렇게 주어진다면 다른 하나의 주사위가 3일 확률은 이 B가 3일 확률이잖아요. 근데 A와 B는 독립이잖아요. 두 개 주사위가. 그래서 그냥 B가 3일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주사위의 합이 7일 확률은 A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7일 확률은 B가 4일 확률이잖아요. 그냥 B가 4일 확률을 구해라라는 거랑 똑같아요. 역시 6분의 1이 되겠죠. 6가지 중에 한 가지 4가 나올 확률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주사위 숫자가 3인 것을 알았다 해서 이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인지 이렇게 고정이 됐느냐 아니면 본 문제와 같이 고정된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주사위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하고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해답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의 해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어느 신혼부부가 3명의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고 하고 아들과 딸의 확률이 각각 57%, 43%라고 가정하자. 자, 딸이 적어도 1명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 여러분들 확률 계산할 때 이렇게 적어도 1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요. 1 빼기 요거의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딸이 적어도 1명 이상일 확률이다라는 것에 적어도 1명은 딸이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사건은 뭔가요? 적어도 1명이 딸이다는 것에 반대되는 사건은 모두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1 빼기 모두 아들일 확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두 아들일 확률은 여기 보세요. 아들일 확률이 0.57이잖아요. 57%. 근데 3명의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가 서로 독립이죠. 그 확률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아이가 모두 아들일 확률은 0.57의 3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57의 3승 계산하시면 이러한 확률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나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적어도 1명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아들이 적어도 1명 이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사건은 뭐예요?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 아들이 적어도 1명 있다? 그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은 모두가 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에서 모두 딸일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근데 역시나 모두 딸일 확률이라는 거는 3명이 다 딸이어야 되니까 딸일 확률이 0.43이잖아요. 그거에 3승이에요. 3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3명의 아이는 딸일지 아들일지가 다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딸이라고 해서 두 번째가 뭐 아들일 확률이 높다거나 딸일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0.43의 3승은 요 정도 0.92 정도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적어도 1명,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1 빼기 그 여사건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요. 아들과 딸이 적어도 1명 이상인 확률을 구해라. 아들과 3명의 자녀 중에 아들과 딸이 적어도 1명이다 라는 얘기는요. 아들과 딸이 적어도 1명씩 있다라는 얘기에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은 뭐예요? 모두 아들이거나 모두 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아들이거나 모두 딸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런데 모두 아들이거나 모두 딸일 확률은 모두 아들일 확률 더하기 모두 딸일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모두 아들이다, 모두 딸이다에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을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빼주거나 해도 그냥 0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아들일 확률과 모두 딸일 확률의 그냥 합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 합 B,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A와 PB를 더하고 이것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거예요. 네. A와 B가 교집합이 0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모두 아들하고 모두 딸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은 공집합이죠. 그렇죠? 그런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확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두 아들일 확률과 모두 딸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아들일 확률 0.57의 3승, 모두 딸일 확률 0.43의 3승, 이것을 1에서 빼주게 되면 0.735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0원을 받고, 그렇죠? 뒷면이 나오면 500원을 준다. 이때 확률 변수의 분포를 구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는요. 예, 1,000원이면 500원이에요. 1,000원을 받는다는 거는 플러스 1,000이고요. 500원을 주는 건 마이너스 500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씩이에요. 2분의 1씩. 왜요? 동전 던지는 거니까. 우리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이 동전은 예, 공정한 동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의 분포는 주어진 요 표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000하고 마이너스 500이고 그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씩 되겠다. 요게 확률 변수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4주차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